멀리 남쪽 해역에는 거대한 구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마전선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남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더 남쪽으로 내려가 필리핀 동쪽 해역에 구름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역의 대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해역에는 6월 5일경부터 저압부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태풍 제1호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태풍 제1호의 이름은 우딥입니다. 광둥어로 나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태풍 제1호 우딥풀승이 임박했습니다. 6월 6일 금요일 일 최고 기온은 강원도 철원 추정 지역이 34.7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고기압 지변을 따라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붑니다. 우리나라에 서풍이 불 때는 팬현상에 의해 동해안 기온이 대폭 올라갑니다. 이날 최저 기온은 제주 윗세오름이 6.4도로 가장 낮았습니다. 아직도 고산지대는 최저 기온이 10도 미만입니다. 일교차는 경기도 광주 퇴촌면이 20.7도로 가장 컸습니다. 이날 퇴촌면의 최고 기온은 33도, 최저 기온은 12.3도를 기록했습니다. 6월 7일 토요일 12시입니다. 제주도 남쪽에 장마전선이 있고 가운데가 끊어져 있습니다. 장마전선은 끊어졌다가 이어지기도 하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필리핀 동쪽 해역에 저압부가 있습니다. 올해는 저압부조차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베트남 앞바다에 잠시 저압부가 생겼다가 금방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저압부도 발생했다가 금방 시들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해역의 해면 수온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 해역은 올해 들어 태풍과 같은 열대요란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면 수온이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잠시 동아시아 해역의 해면 수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의 해면 수온입니다. 이 선이 30도입니다. 필리핀 동쪽 해역의 해면 수온은 30도를 넘습니다. 이 선이 27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태풍이 발생하고 발달하는 해면 수온은 26.5도입니다. 이 해역 어디서나 태풍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해수온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해면 수온의 평년과의 편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동쪽 해역은 평년보다 해면 수온이 1도 정도 높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동쪽 해상에는 태풍을 비롯한 열대요란의 발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다를 뒤집어주지 못해 해면 수온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태풍이 발달하는 데 매우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압부 중심에 시계 반대 방향의 소용돌이가 생긴다면 급격하게 세력이 강해지고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압부는 주위보다 기압이 낮고 구름의 소용돌이가 인정되지만 그 중심이 분명하지 않은 열대적 기압을 말합니다. 태풍의 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확실해지면 열대적 기압이 붑니다. 열대적 기압은 알에서 깨어난 태풍의 병아리입니다. 그리고 열대적 기압 중에서 그 중심 부근의 풍속이 소속 17.2m를 넘으면 태풍이 됩니다. 6월 11일 수요일입니다. 필리핀 루손섬 동쪽 해역에 900헥토파스칼대의 등압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열대적 기압 또는 태풍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차 중심을 향해 정난운, 어리마, 등압선이나 바람의 오타가 아닐까? 니 모여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 등압선이 태풍이 된다면 태풍 제1호 우딥이 됩니다. 미국 GFS와 독일 아이콘 모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저기압 중심이 2개씩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후지와랄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열대 저기압이 서로 1000km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경우 이들은 서로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각 저기압이 뿜어내는 에너지와 흐름이 서로 얽히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그 경로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기상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수치 모델이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과 독일의 수치 예보 모델은 이번 경우 두 개의 열대 저기압이 동시에 발달하여
태풍이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태풍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밀어내며 후지와라 효과라 불리는 특이한 경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해역에는 장마전선이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장마전선은 남쪽의 고온 다습한 공기와 북쪽의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맞부딪히며 형성된 대기 중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장마전선과 북상 중인 태풍이 맞닥뜨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만남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성질의 거대한 기상 시스템이 만나면 국지적 폭우와 강풍,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날씨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태풍은 남쪽, 아주 뜨거운 열대 해역에서 탄생합니다. 그곳은 해수면 온도가 28도 이상으로 태풍의 연료라고 할 수 있는 막대한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그 에너지를 품고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전체의 열균형을 맞추려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태풍은 지구 전체의 열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의 거대한 조정자입니다. 그러나 태풍은 스스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곳은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움직입니다. 마침 지금 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동쪽에 버티고 있으면서 그 가장자리에서는 시계 방향의 남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남풍은 태풍을 마치 레일 위의 기차처럼 북쪽으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는 이미 정체 중인 장마전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태풍은 마치 하늘의 호소와 같습니다. 막대한 수증기와 열을 머금고 이동하며 그 안에는 천둥과 번개, 폭우를 동반한 수많은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 장마전선은 하늘의 강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호수와 강이 하늘 위에서 만날 경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물바다.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젖는 계절, 우리는 바로 그 경계에 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6월 13일입니다. 하필이면 금요일이 13일이라 불길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날을 전후로 태풍이 본격적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아이콘 모델은 14일 무렵 태풍이 우리나라 인근 해역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소 앞선 북상입니다. 사실 올해 2025년 6월이 되도록 단 하나의 태풍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태풍이 발생하자마자 단숨에 우리나라 턱 밑까지 올라오는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태풍이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에 상륙할 것인지 아니면 해상에서 약화된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인지를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기상은 살아있는 유기체와도 같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변할 때마다 수치 모델 역시 수정되고 보완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의 예측이 내일이면 달라질 수 있으며 상황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날씨를 향한 꾸준한 관찰과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의 목록이 있습니다. 참고로 태풍의 상륙이란 태풍의 중심이 실제로 한반도 육지에 닿은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해상에서 열대저기압이나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된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는 상륙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울릉도, 제주도 같은 도서지역을 통과한 경우도 상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대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적지 않았지만 실제로 상륙한 태풍은 단 9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1년의 평균 1개꼴로 태풍이 상륙한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에는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이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상륙한 태풍은 2023년 6호 태풍 카눈이었습니다. 카눈은 카테고리 4에 해당하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복잡한 경로를 보이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을 향하는 듯 하다가 방향을 바꿔 일본 쪽으로 향했고 결국 북상하여 2023년 8월 10일 거제시에 상륙했습니다. 이후에는 남에서 북으로 한반도를 세로로 종단했습니다. 카눈은 태풍 중심이 한반도를 종단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은 대부분 가을 태풍이었습니다. 여름 초입인 6월, 그것도 태풍 1호가 우리나라에 상륙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태풍 1호가 우리나라에 접근한 것조차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번 제1호 태풍 우디비가 이례적으로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는 지금, 이것이 실제 상륙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진로를 바꿀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태풍이 진기한 기록을 세울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태풍은 아직 멀리 있지만 그 여우는 벌써 우리 하늘과 바다를 두드리고 있습니다.